자, 오늘은 진짜 이번 주 거시경제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일정들에 맞춰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코인으로 또 단타하면 좋을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 이제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주 일정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이후에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 지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이제 CPI와 PPI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했을 때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E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향후 통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S&P 글로벌 제조업 PMI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던,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던 이 PPI PMI 지수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체감상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치킨 한 마리가 지금 2만원, 25,000원 이러는데, 만약에 5만원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가 5만원으로 오르면, 과연 이거를 사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겠죠. 5만원까지 증가하는데 부담이 돼서 사먹지를 못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쨌든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게 소비자 신뢰 지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물가 안에서 과연 소비가 많이 증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아야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낮아야 좋은 걸까요? 높아야 좋은 거겠죠. 현재는 특히나 높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사람들에 대한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낮게 나왔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시장에 얘기가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높게 나와주는 게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빼놓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이제 그리고 금리 결정이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해서 일정이 쭉 있는 건지인데, 일단은 FOMC 금리 결정,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미 물가는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PC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자세히 보시면 CPI 인플레이션이 몇 %인가요? 5.623%입니다. 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5.623%예요. 그렇죠. 자, 이거 체감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지난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CPI 인플레이션이 몇 %입니까? 1.53%예요. 1.53%에서 몇 %까지? 자, 5.623%까지. 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도 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2분기 2022년도 2분기의 물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몇 %예요? 자, 이때 8%, 7%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장이 급락을 했을 시기였고, 시장이 급락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5%대부터 해가지고 쭉쭉 치고 올라갔었던 시기예요. 최대 10%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5%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향후에 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안 좋게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의 유통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만으로도 물가를 상승 압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를 더 높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올해 유가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 3, 4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이제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현 상태가 괜찮습니다, 아니면 나쁩니다, 뭐 이제 금리 앞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겠지만서도 혹여나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금리 결정과 파월의 기자회견이 사실상 시장에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정말 중요한데, 자, 보시면 여기 PC 인플레이션이 몇 %예요? 4.77%예요. 이것도 진짜 높은 거예요. 연준의 목표 물가가 몇 %입니까? 2%예요. 1월 달에 1.53%였죠. 이 정도만 유지됐어도 사실 6월 달에 금리 인하 충분히 했겠죠. 근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유가 급등하고 나서부터 물가도 동달아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PC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유가만 내려가면 물가는 잡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GDP 성장률마저도 꺾여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보시면 어때요? 4월 자 서비스 PMI와 제조업 PMI 보셨을 때 모두 개선됐다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물가가 다시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물가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는 것은 이제 유가만 떨어지면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서비스 PMI와 제조 PMI 자체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50 이상을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모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모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장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 상태에서 성장이 둔화되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개선되고 성장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대로 봤을 때는 물가만 잡히면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더리움 자체 위험자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물가가 문제돼서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도 잡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최악의 시장은 피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물가만 좀 안정되면 좋았을 텐데 진짜 많이 올라갔을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스카이 프로토콜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13원에서 한 번 나갔고요. 120원 자리에서 한 번 더 두 번 나갔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 자마 나갔었던 거, 50원 자리들 목표가 자리 잡아드렸었죠. 매도하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요. 정확하게 50원 갔습니다. 그죠? 수익 보신 분들 댓글에다가 한 번씩 몇 % 수익 나셨는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고. 자, 저희 스카이 프로토콜에 대한 목표가가 150원이었습니다. 최소 150원이에요. 그죠? 이거 왜 올라가요? 매일매일 바이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3개월간. 아마 7월까지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으로 봐도 150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이거는 업비트인데 업비트는 위로 아무것도 없죠. 빗썸 가보시면 빗썸은 미리 상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점 넘어갔죠? 자, 130원 여기 빨간 줄 그었는데 이 자리가 이전 고점이에요. 여기 돌파하면 위로 텅 비어있죠? 자,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얼마까지 갔나요? 19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150원 자리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고요. 여기서 더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90원까지 보고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150원까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4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50원까지 봤을 때 한 32%. 자, 그리고 190원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170원 이상도 갑니다. 그래서 170원은 50%, 190원은 대략 한 70%대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잘 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매도 사인, 매수 사인 제가 다 잡아드리잖아요. 영상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지만
영상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같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내려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8,900원, 9,000원짜리들 꼭 잊지 마시고 내려오면 제가 구독자방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아마존이랑 체인링크랑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관련해서 21만 9천 개 출금 매집에 대한 흐름들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코인아빠의 알트코인 채널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조금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13,7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체인리크를 지금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진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치는 17,0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치예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 오면 제가 구독자방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카이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그쵸? 그리고 보시면 여기 뭐예요? 퍼치 펭귄 이것도 10원대 나갔었죠? 추천드리는 가격대부터 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퍼치 펭귄으로만 28% 수익 중이고 그렇죠? 무댕도 10%대 수익 중이고 있고요. 뉴턴 프로토콜은 매도했었죠? 104원짜리에서 나가면서 150원까지 그 다음날 바로 급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였죠? 자마 나가면서 50원짜리들 정확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단타도 영상에서도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단타 드린 것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 있으면 구독자방에 따로 또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영상에서 단타 드리는 거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죠. 그런 다음에 미리서 영상으로 쉽게 설명드리고 매수 타점이 오면 구독자방에다가 그대로 또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서 올려드려요. 자,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단타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목표가 오면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올라올 때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구독자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단타도 영상에서도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단타 드린 것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 있으면 구독자방에 따로 또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영상에서 단타 드리는 거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죠. 그런 다음에 미리서 영상으로 쉽게 설명드리고 매수 타점이 오면 구독자방에다가 그대로 또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서 올려드려요. 자,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단타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목표가 오면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올라올 때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구독자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